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자리에 참석해 주셨을 때니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요 적혀 있는 그 주제는 부제로 선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블랙스완에 대비한 백업의 필요성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이 그 데이터 보호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그리고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좀 잘 눈여겨 보시고 좋은 정보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보호 트렌드, 이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보호의 필요성, 왜 보호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서 데이터 보호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왜 빔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객 사례를 통해서 오늘 제 세션을 제가 전달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보호 및 필요성, 그 데이터 보호 트렌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어떠한 데이터 보호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쪽 백업 업계 쪽에서 일단은 비용은 가장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사용자의 간섭이 좀 적은, 그러니까 관리자가 어떤 작업을 진행했을 때 무언가 복잡하지 않게 좀 편하게 가려고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비싸면 안 사세요. 뭔가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이 제품 참 좋아요." 말씀을 드리지만 뭐 기능도 다 되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가격이 어느 정도의 허들이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아울렀을 때 과연 현재 데이터를 좀 현대화시킬 때 다 묶어서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재 백업 쪽에서는 이제 되게 트렌드로 좀 많이 받아들이고 변경을 해 가고 있습니다. 블랙스완 현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용어로도 좀 사용을 하긴 하는데 중세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백조만 있다고 생각을 했지 흑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추후에 다른 대륙으로 이동하면서 검은색으로 된 백조를 보고 다들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든다면은 9.11 테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상황이 아마 이런 블랙스완에 좀 빗대어서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될 것 같고요. 백업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어떤 문제가 생겨서 유실이 됐을 때 사실 이렇게 유실되면은 복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고민이 많아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블랙스완에 빗대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다가올 테니 대비를 잘 하시라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HCI, 그러니까 하이퍼 컨버전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공통점으로 처음 나왔을 때요. HCI 쪽에서는 스냅샷이 있으니까는 우리 이제 굳이 뭐 백업이 필요하겠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클라우드 환경 우리 잘 보호되고 있는데 퍼블릭 쪽에 들어올 사람 없어요.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 스냅샷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 처음 나왔을 때는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사실 1차 소산용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예 논외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HCI 사용하시면서 이제 백업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몇몇 고객사에서 HCI 사용하다가 랜섬웨어 들어와서 그대로 셧다운되고 HCI 안에 있는 데이터를 외부로 꺼내지 못한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고요. 클라우드 또한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AWS나 애저나 구글 뭐 한 브랜드만 쓰지 않으시거든요. 멀티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도 많이 넘어가게 되고 이 종단 간에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랜섬웨어로 얘기를 했을 때 안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일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할 때 항상 이제는 백업에 같이 들어가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백업 보호 트렌드를 지금 관통하는 가장 큰 한 가지 단어가 몇 년 전부터는 랜섬웨어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늘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셨죠?" 물어보시면 항상 랜섬웨어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키사 자료를 좀 가끔 좀 보는 편인데 그 자료를 보시면은 22년도에서 23년도 국내만 이제 간주해서 얘기했을 때 랜섬웨어 발생 피해율이 한 25% 정도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가장 큰 화두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는 얘는 이제 전체 글로벌에 관련된 내용을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들이 다 보호를 하세요. 랜섬웨어가 무서운 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뭔가 보호를 합니다. 그렇게 보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에서 봤을 때는 85% 이상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격을 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공격을 당했고 다행히 요 16% 정도는 어떻게든 방어를 잘했고 데이터를 잘 보호해서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복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1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이 조금 좀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요즘에 랜섬웨어 공격을 하는 그런 나쁜 무리들은 예전과 좀 다르게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데이터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돈을 줘도 실제 데이터 복구를 못 한다는 겁니다. 뭐 4분의 1 그러니까 25% 정도가 돈까지 줬어요. 뭐 비트코인으로 해서 주든 뭐 다른 걸로 해서 주든 간에 뭐 어둠의 경로로 해서 돈을 막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보호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실제로 데이터 보호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뭔가를 했지만 부족하고 그리고 복구할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을 잘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앞으로 계속 더 증가를 할 겁니다. 대기업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잘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돼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복구하는데 3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주면은 뭐 빨리 복구해야 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운타임 3주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커머스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겠죠. 자, 여기는 그나마 잘 복구하신 거예요. 작은 기업들이 있어요. 중견기업, 중소기업. 거기도 다 무작위로 타겟으로 노립니다. 여기는 한 번 공격 당하면요. 한 4분의 1 정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진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랜섬웨어 굉장히 요즘에 많이 기승하니까 그런 보호 입장에서 봤을 때 준비 잘 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해 드려요. 이거는 그냥 평균치로 3주지 실제로는 이 3주 이후에 백단에서 다른 데이터를 복구하는 그런 시간들은 저희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자, 레거시 백업의 현실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인제 뭐 온프리미스 사용을 하시고 가상화로 넘어가고 클라우드로 많이들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기간망, 유닉스 쓰신다거나 그리고 이거는 절대 클라우드로 못 넘어간다. 가상화로 못 넘어간다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고객사마다. 그럼 이 고객사마다 가지고 계신 이런 온프리미스 레거시 백업을 인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도 노후화되고 여기에서 동작하는 솔루션들도 많이 노후화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노후화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국내에서 시장에서 철수했거나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면은 어거지로 막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든 간에. 그러면서 발생하는 것들이 백업 솔루션인데도 불구하고 백업 실패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백업을 해야 되는데 백업을 못 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오늘 거에 대해서 보호를 못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버리니까는 실제로 복구 테스트나 복원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실패율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반절 이상 58%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복구 실패한다는 거 자체가. 솔루션을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레거시 백업 오래된 것들도 빠르게 변하는 이런 데이터 최신 플랫폼의 가속화를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냥 어떻게든 돌고 있으니까 뭐 갖고 있으면서 뭔가 되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많이 늦었다는 거죠.
그럼 클라우드 데이터 환경에서 보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랜섬웨어를 강조를 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장애가 발생하면 거의 다 하드웨어 폴트로 인해서 장애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혹은 뭐 다른 이슈도 있겠지만 근데 요즘은 대부분은 랜섬웨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자 그러면 이런 보호하던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뭐 AI 머신러닝 방식을 사용을 해서 시스템 전면에서 방어를 한다든지, 뭐 다른 데는 뭐 스토리지 신경을 쓴다든지 하는데, 빔 같은 경우에는 빔이 기본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쪽에다가 무언가가 못 들어오게 막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방식을 취하면서 백업할 때 랜섬웨어를 먼저 감지하고 복구할 때도 역시 랜섬웨어를 감지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그런 로스트를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방식 취하는 그런 시퀀스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마스터가 있고요. 이 마스터에 처음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 애널라이즈라는 걸 이용을 해서 서버 보안 취약점을 저희가 체크를 해요.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서버의 MFA, 가끔 이제 되게 운 없게도 피싱 이메일을 통해서 그런 관리자 계정 정보가 탈취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도 MFA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MFA 방식을 사용해서 다중인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장을 할 때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정보를 집어넣지 않게 하고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또 탈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백업 시 그런 인공지능 AI 방식을 이용을 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의 블록을 계속 체크를 해서 어떤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요. 이렇게 저장을 잘 하고 있다가 랜섬웨어가 그래도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뭐 진짜 운 없는 경우에 아이디 패스워드 탈취당해가지고 저장소 공격을 먼저 진행을 할 텐데, 이렇게 들어와도 루트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어카운트로 들어와도 빔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삭제 못하게 저희가 막아놓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독보적인 기술이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FBI 쪽에서 인증받은 기술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다가 되게 운 나쁘게 재수없게 장애가 터졌어요. 그럼 이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복구를 할 때 기존의 레거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원복 서버로 막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대부분들. 당연히 복구는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거죠. 빠른 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비스를 정상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백업받은 백업본을 이용을 해서 가상 환경에 5분 내에 즉시 바로 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들 이제 회사에 MS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이퍼V 2대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시죠? 그 경우를 이용해서 저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터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MS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실 테니까. 뭐 VMware나 누타닉스 다 동일합니다. 요 마스터 서버에서 이미지를 불러들여서 빠르게 복구시켜서 서비스는 계속 진행을 하고, 이런 장애 터진 곳에서 먼저 다른 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현재 데이터 보호 트렌드에 가장 맞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빠른 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정상화 잘 빨리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구할 때도 시그니처 기반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같이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표가 되게 중요하니까 뭐 세션 끝난 이후에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화 전략입니다. 비용 효율적인 접근이라고 적어놨어요. 클라우드라 연계해야 되고 운영 비용 최소화해야 되고 확장성을 가져야 되고 RTO, RPO 어떤 시점으로 어떻게 빠르게 갈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미팅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경영진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경영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가장 본인들이 크게 만족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IT 인프라 현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IT 인프라 현대화에는요,
복잡성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운영 간소화, 그러니까 솔루션을 도입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들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 트렌드에 부합되는 그런 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사용자가 엄청 증가를 하죠. 그래서 많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도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뭐 저장소나 이런 거 공간을 늘릴 때 이제는 하드웨어 벤더에 종속된다기보다는 낙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바라보지 마시고 뭔가 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거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용 비용 최소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용 비용 최소화는 사실 자동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저희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도입을 했을 때 잡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편하게 자동화시키고 그러면서 운용 비용을 감소하고 그리고 인적 오류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넘버 원 중에 또 하나가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회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동화시켜서 가져가는 게 이런 현대화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성, 통합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이제 그런 고객사에서 보시면은요. 온프리미스 쓰시고 가상화 쓰시고 클라우드까지 쓰시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어요. 플랫폼이 전부 다 이질적입니다. 이 이질적인 플랫폼들을 다 어떻게 다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화를 할 수 있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RTO, RPO 어떤 시점에 얼마나 빨리 서비스를 정상화시킬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 스냅샷 그리고 이미지 백업을 통해서 연계를 시켜서 시스템을 빨리 복구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중인 접근 방식이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지를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케이스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클라우드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DR 구축하실 때 우리 뭐 AWS 할게, 애저에 할게, 뭐 GCP 할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이런 거 다 무난하게 포함할 수 있게 그 데이터 보호 트렌드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우리 클라우드 가고 싶어. 경영진에서 이제 지시가 떨어졌어요. 자, 이제 클라우드로 가자. 보기 좋거든요. 외부에도 뭔가 얘기할 때. 그러면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사실 이거를 그냥 클라우드로 그냥 생으로 가게 된다면은 PM 부르셔야 되고 셉이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MS SQL 등 들어가 있는 것 넘기실 때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랬을 때 솔루션 상에서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빔에서는 오른쪽 버튼만 클릭하면 메뉴가 싹 뜨면서 AWS랑 애저, GCP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인더 클라우드, 그러니까 AWS나 VM 복구, 뭐 파일, 파스, 사스 이거 잘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서드 파티 잘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전문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자, 우리 하나만 쓰면 참 좋은데 우리 회사는 AWS도 쓰고 애저도 쓰고 막 이것저것 다 써요. 이거 다 한 번에 묶어서 관리하려니까는 솔루션이 과연 받쳐주느냐. 이런 거를 받쳐주는 솔루션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비용 감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케이스에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다 한 번에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온프리미스 물리서버 가상화를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OS랑 데이터베이스 백업 예전에 분리돼 있었습니다. 레거시 백업들 보시면 이거 분리돼 있어요. 따로따로 갑니다. DB 복구 손쉽게 가야 됩니다. 마이그레이션도 잘 돼야 되고요. DR도 다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는. 예전 레거시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레거시 방식 보시면요. 지금 여기 고객사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OS 백업 따로 있고요. DB 백업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관리자가 관리 포인트가 여러 군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비용 올라가죠. 안 좋아합니다. 윗분들. 빔에서 제공하는 거는 딱 이미 그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OS랑
DB 백업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한 솔루션으로. 그렇게 되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비용 많이 내려갑니다. 관리자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하려고 하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거시 방식. 이제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OS 백업 따로 받고요. 파일 DB 따로 받습니다. 장애가 생겼어요. 운 나쁘게도. 자, 그러면은 하드웨어 다시 뭐 가져와야 될 거고 OS 복구시켜야 되고 이 상황에서 수십 분에서 수시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자, OS까지 복구시켰어요. 그럼 DB팀 빨리 들어와세요. DB 복구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복구를 해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빠르면 하루에 복구합니다. 근데 하루만 지나도 사실 데이터 유실 굉장히 많죠. 업무 프로세스 굉장히 중단되고 안 좋습니다. 그럼 빔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OS DB 같이 백업 받습니다. 동시에 한 번에. 장애 발생하면은 저희는 가상으로 빨리 즉시를 복구시켜서 5분 이내 복구시켜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저희가 백단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이제는. 이 방식은 좀 과거 방식입니다. 안 좋습니다. DR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구성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땅 하고 망가졌어요. 예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백업 저장소를 외부 DR 센터에서 데이터를 다시 불러들여서 OS 설치하고 DB 설치하고 데이터 복구합니다. 뭐 스탠다드한 방식이긴 맞아요. 근데 이제는 느려요. 저렇게 하게 되면은. 저렇게 하게 되면은 서비스 정상화되는데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DR도 역시 아까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소산 DR 센터가 될 수도 있고 빔을 이용해서 클라우드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넣을 수도 있고요. 바로 꺼내서 즉시 복구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고객사에다 구축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이 방식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데이터 보호 솔루션 고려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현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백업 트렌드를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OS랑 DB는 이제 하나의 솔루션에서 다 백업 복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에이전트 리스 기반의 DB 백업이라고 되는데 에이전트 리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 쪽에서 하이퍼바이저에 올라가 있는 각각의 VM에다가 무언가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오라클이든 MS SQL이든 이런 DB들을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VM이 새로 들어오든 간에. 그래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면은 VM들이 뭐 20개, 30개 뭐 계속 들어와도 뭔가를 설치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인식해서 DB를 다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DB 자기 자신한테 복구 안 해도 돼요. 다른 DB에다 복구시켜서 인스턴스 다 뽑아서 바로 서비스 재기동시킬 수 있습니다. 물리서버 VM 즉시 복구해야 되고요. DB 역시 쉽게 복구하셔야 돼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백업보드를 이용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든 내부에 있는 로컬 온프리미스든 간에 DR 구축하고 복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기종 환경으로 손쉬운 마이그레이션. 하나만 안 쓰죠. 온프리미스, 가상화, 클라우드 다 씁니다. 이러한 모든 방향으로 다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솔루션 내에서 비용 안 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꼭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제가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컨테이너는 안전한 플랫폼이기에 백업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나왔을 때 처음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동의했어요. 롤백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백업 무조건 가져가세요로 바뀌었어요. 모 대기업에서 잠깐 정전이 발생했었고 K8S가 다 떨어졌다가 쫙 올라갔는데 서비스가 순서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운영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서비스 올라올 순서에 따라서 얘네가 정합성이 안 맞아서 깨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2주간 다운됐고 수작업으로 정합성 작업했어요. 그 뒤부터 그냥 백업 솔루션 바로 필요하다는 거 알고 그냥 구매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쿠버네티스 정책상 업데이트를
3개월 주기로 해야 되는데 이때 이분들이 그러셨어요. "아 롤백 쓰면 되잖아." 롤백 쓰셨어요. 근데 롤백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뒤부터 백업 솔루션 바로 도입해서 그냥 가져가셨어요. 자, 마이그레이션 작업입니다. 이게 제일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퍼블릭이든 어디든 간에 얘를 가지고 올라오고 싶은데 뭔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PM 세워야 되고 셉 하실 분들, 오라클 하실 분들, MS SQL 하실 분들, 관리자분들, 전문 엔지니어 다 투입시키고 일정 잡고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의외로 대한민국의 쿠버네티스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가 많을 것 같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솔루션 카스텐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이용해서 되게 손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왜 빔이냐라고 이제 설명을 제가 좀 더 드리고 마무리를 슬슬 할까 하는데요. 빔이란 회사는 솔루션만 팔아요. 하드웨어 팔지 않습니다. 솔루션 서비스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글로벌 1위입니다. 뭐 몇몇 경쟁사들이 있겠지만 그 경쟁사 제치고 단독으로 넘어갔습니다. 좋은 제품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지수가 70인데 저희가 90 정도 나와요. 고객사 만족도 보면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쿠버네티스 하면 백업 시장 점유율이 저희가 또 1위입니다. 국내에 레퍼런스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타 경쟁사 레퍼런스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M365도 그렇고요. 같은 매직 쿼드런트 봤을 때 보면요. 항상 비저너리 리더 그룹 1순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스텐 제품 모든 플랫폼 다 지원을 합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국외, 국내 다 지원하고 있고요. 이 모든 환경으로 저희 거 이용해서 다 이전, 이동, 백업 다 하실 수 있어요. 서로 상의하더라도 다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6년 됐고요. 그동안 고객 사례를 많이 모아서 이제 한 1,000군데 정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빔이란 제품은 많이 이제 검증 다 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적용 사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통합 백업 솔루션이라서 물리든 가상 환경이든 OS든 데이터든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것들. 인하우스 DR이라고 해서 빔 백업을 센터 내에서 DR 형태로 같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아까 제가 강철 백업이라고 설명드렸던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리고 당연히 저희 제품 이용해서 클라우드, AWS든 GCP든 애저든 이쪽 환경에 DR을 구축할 수 있게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 기능도 되게 중요해요. 마이그레이션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저희 제품 이용해서 백업 받고 가상화든 클라우드든 오히려 역으로 클라우드에서 가상화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요. 라이센스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나스 백업 이것도 중요한데요. 나스 이제 많이 쓰세요. 몇 년 전, 한 6, 7년 전만 해도 처음에 뭐 도입해서 대용 용량 뭐 얼마나 늘어날 거야 생각했는데 고객사 가보면 요즘 기본 막 100테라 이렇게 넘어갑니다. 얘도 저희 제품 가지고 되게 빨리 백업 받을 수 있어요. 타사가 4일 걸리는 거 저희가 하루 정도 걸립니다. 파일 개수 8억 개, 10억 개까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쿠버네티스를 이용했을 때 백업 이동성 이거는 저희가 진짜 독보적인 제품이고 저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백업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뭐 솔루션 집어넣고 뭐 카피 페이스트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백업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복구예요. 복구 더 나아가서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정상화할 수 있느냐. 복구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서비스 정상화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구에 있어서 서비스를 정상화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빔 솔루션을 사용하면 이러한 걱정 근심들을 덜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데이터 보호 트렌드는 하나의 솔루션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차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저희 빔 소프트웨어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내용들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